대전 유성구 전민동 선비마을은 첨단 과학연구단지가 사방을 감싸고 지척에는 명연들의 묘소와 정력각이 있어 후학의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이곳은 병자호란의 위기에서 임금을 호종한 허주 김반 선생을 위시하여 강원도에서 절사한 부인과 아들 충정공 김익겸, 손자 서포 김만중 등의 사적이 즐비한 역사의 교육장입니다. 묘를 오르다 보면 김반과 김익겸의 묘가 보입니다. 허주 김반은 청품이 인후하고 어버이를 섬김에 순수한 용모와 기쁜 안색으로 사랑과 공경을 다하였고 아침 저녁으로 또 계절마다 때에 따라 봉양과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400년간) 관리되고 있는 묘역에 오르니 조선시대 선비의 학식과 인품, 효와 충절, 그리고 절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묘를 내려오면 김반의 제실 술선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김반은 어버이를 여인 후에는 형을 섬기기를 아버지와 같이 하고 일가 친척, 향가의 어른들을 대할 때도 돈독함과 애율로 정성을 다하였고 임금을 섬김에도 공정하고 성심을 다하며 명리에 욕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만중 정문과 효자비, 문학비를 만납니다. 김만중은 김익겸의 아들로 피난중 배위에서 태어난 유복자입니다. 그는 많은 시문과 잡로, 구운몽, 사씨 남정기 등의 소설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숙종실록에 김만중은 사람됨이 청렴하게 행동하고 마음이 온화했으며 효성과 우애가 매우 돈독하고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생신날 남해에서 어머니를 간절하게 그리워하며 지은 시입니다. 김만중은 남해 적소에 있으면서 어머니의 상사를 만났지만 분상할 수 없어 애통해하며 울부짖다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전통사회 여인들에게는 3종 지도가 있었습니다. 3종 지덕, 3종 지례라고도 합니다. 즉, 어려서는 아버지 뜻을 따르고 시집가서는 남편의 뜻을 따르며 남편이 죽으면 자식의 뜻을 따르라는 말입니다. 이는 칠거지약과 더불어 남존 여비 사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사계 김장생의 셋째 며느리이자 김반의 아내 김익겸의 어머니인 연산서 씨는 병자호란 때 아들 김익겸과 강화도로 피난 도중 아들이 순국하자 다음날 거처에서 자결하였습니다. 김익겸의 부인이며 서포 김만중의 어머니인 해평윤 씨는 21세에 병자호란으로 남편과 시어머니가 강화도에서 자결하는 고통을 당하였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식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며 몸소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윤씨 부인은 한 가정의 법도와 규범에 어긋남이 없는 도량이 넓은 엄격한 스승이었고, 한편으로는 자애로운 어머니이자 할머니였습니다. 연려 정경부인 영일전 씨는 김만기의 며느리이고 김진규의 아내입니다. 27세의 나이에 남편이 죽자 이듬해 남편을 따라 죽었습니다. 정녀 편액은 증조모인 연산서씨 정녀문 내에 함께 걸려 있습니다. 김익겸은 어려서부터 재주가 뛰어나고 뜻이 고귀하여 품격이 있었습니다. 지극한 효성으로 가학을 이어받아 날로 개발하였고, 병자호란에 어머니를 모시고 강화도로 피난하였다가 그곳에서 순국하였습니다. 김익겸의 제실인 승성제입니다. 후손들이 김만중의 부모 묘역이 있는 이곳 전민동에 새로이 김만중 충효 소설비를 세웠습니다. 대전 서구 갈마공원에는 본관이 거창이며 호는 삼성당인 신유천 효자 정려각이 있습니다. 신유천은 어려서부터 명석하고 지혜가 뛰어나 부모님 기대를 한몸에 받았고, 지극한 효행으로 주변 사람들은 그를 신효자라 불렀습니다. 그는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성뿐만 아니라 형제간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돈독했습니다. 신유천은 3살에 어머니를 여의고 16살이 될 때까지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살아계신 아버지가 보실까 남몰래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슬피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어머니 기일이 있는 달에는 술과 고기를 입에 대지 않았을 뿐더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60주년이 되던 해에는 효복을 짓게 하고 추상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자식들은 그때 나이 63세인 아버지를 생각하며 만류하였습니다. 신유천은 통곡하며 네, 한평생 지극한 아픔은 어머니의 상복을 입지 못하고 겨우겨우 구차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라도 내 평생 애통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고 싶구나. 그리고는 처음 상을 당한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곡을 하고 3년 동안 한 번도 상복을 벗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병이 들어 고생하실 때에는 미움과 약을 직접 다려드리고 한 번도 처자식에게 맡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메추리 그이를 즐겨 드시자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온 힘을 다해 구해드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너무 심하게 슬퍼하여 생명을 잃을 뻔하기도 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친척 형들에게도 친형처럼 대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선조실록에 신유천의 바른 행실과 바른 정치를 기리는 내용이 소개되었으며 순조 때 효자 정려가 세워졌습니다. 고려시대 공주 명학소는 지금이 어디쯤일까요? 신증 동국여지승남에 의하면 유성의 동쪽 심리에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 그 일대에는 참나무 숲이 번성하여 숯을 긋는 숯방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 살던 망이 망소이가 천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 무신정권기에 발발한 민중봉기는 전국적으로 일어났는데 남쪽에서 일어난 최초의 민중봉기가 명학소 봉기입니다. (1176년) 망이 망소이 등이 무리를 모아 공주목을 함락시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나라에서는 무력으로 진압하기 시작하여 망이 망소이는 투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이들을 처형하지 않고 도리어 식량을 주고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농민들의 항쟁이 두려웠던 걸지요. 그렇게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나라의 군대들은 그들이 부모와 아내를 잡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들을 잡아가면 몰라도 부모와 아내를 잡아가는 것에 절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야사를 침략하고 홍경원을 불사르고 우리 향리를 현으로 습격하고 수령을 설치하여 안무하더니 이제와 다시 군대를 발하여 토벌하고 나의 어머니와 처를 붙잡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오히려 칼날 아래 죽을지언정 끝끝내 항복하지 않고 반드시 왕경에 이르고 말겠다. 개경문에 결의문을 보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자신의 목숨보다 가족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는 의식이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 불만이 시발이 된 망이 망소이의 봉기는 그 이면에 효와 가족사랑이 확고한 우리 국민의 정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치는 바위에도 제각각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아들을 낳으면 뒷산에 소나무를 심었고 딸을 낳으면 집 뒤에 오동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나무는 아들 장가갈 때 집을 지어주기 위한 장가미천이었고, 오동나무는 딸 시집갈 때 장롱을 만들어주기 위한 시집미천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내리사랑이었겠죠. 침산동 산기슭을 조금 오르다 보면 바위 두 개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 바위 두 개에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전승설화 속에 자식을 간절히 원하며 지성을 들이던 그 아들 바위랍니다. 옛날 농사꾼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부지런히 일하며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는 것이 늘 한이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농사꾼 부부는 숲속에서 바위를 보고 매일 그곳으로 가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빌었답니다. 아들을 낳은 부부는 그 후로도 바위를 찾아가 아들의 건강과 나라를 위해 큰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는 어찌나 효도를 잘하는지 부부는 나이가 들어 죽을 때에도 웃으면서 눈을 감았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이름난 사람이 되어 나라에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들 바위 한가운데에는 아이가 들어갈 만한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곳에다 임신부가 돌을 던져 들어가면 아들을 낳는다고 합니다. 이곳 인근에 사시는 어르신이 말씀하시기를 왼손으로 던져서 구멍에 들어가면 아들을 낳고 그렇지 않으면 딸을 낳는다는 속설도 있었다고 하십니다. 대덕구 오정동은 오동나무와 우물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옛날 양산들 부잣집 마을에 총각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워낙 부지런하고 성실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은 물론 돈 많은 집에서 서로 좋은 조건을 내세우며 데려가려 탐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장가를 들어 가족을 거느리고 자기와 같은 머슴을 부리는 것이 소원인 그는 품삯으로 곡식을 받으면 그것을 팔아 돈을 만들었고 돈을 남몰래 통매바위 근처 항아리에 넣어 보관해 두었답니다. 어느 해 큰 홍수가 나자 주인집이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집안이 풍비박산이 된 주인은 목숨만이라도 건진 것이 다행이라 여겼지만 이제 머슴 둘 형편도 못 되었지요. 그래서 주인은 이제 너를 머슴으로 데리고 있을 형편이 못 되니 다른 곳으로 가거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머슴은 주인을 데리고 통매바위 근처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땅을 파서 단지에 묻어두었던 돈을 꺼내 주인에게 주며 다시 집을 짓고 재기해보자고 하였어요. 단지는 모두 13개나 되었는데 그 안에는 엽전으로 가득했지요. 주인은 머슴 덕분에 집을 다시 짓고 머슴을 자기 사위로 삼았답니다.